네 분께서는 답답한 오전장, 더 밀리고 있는 오후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장의 한 줄 평을 어떻게 해주셨을지 정태근 이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대안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하락 종목수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재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전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대응이 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수혜주 중심으로 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대안은 있다라고 한 줄 평을 해주셨고 여전히 오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을 이용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고려아연의 이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유상증자 철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지고 있네요. 네, 일단은 유상증자 철회를 하더라도 최현범 일가가 뭔가를 할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 반등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금 마련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은 MBK라든지 장시가 가지고 있는 주가의 희석 효과 이걸 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노이즈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향방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관심을 오히려 꺼두는 것이 낫겠다. 고려아연에 대한 이슈까지 짧게 짚어봤고요. 이어서 염정 차장은 오늘장의 한 줄 평 또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일단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또 희망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좀 많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우려했던 수준이 1,410원, 상방으로는 1,420원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환율 환전에 따른 커스터니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압박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객관적으로 사실 보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가상 자산으로의 자금 이탈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적극적인 어떤 변화를 주는 부분은 저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또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금화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 일단 강달러와 맞물린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그 과매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재훈 이사께서는 또 오늘장 한 줄 평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또한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수를 좀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구간에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쪽으로 미국으로 좀 투자가 옮겨 나가고 있고 가상화폐를 좀 옮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매수세가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투심이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확정이 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럴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확실한 부분들이 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 시세의 연속성은 짧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여전히 좀 매도세가 좀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좀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정재훈 이사님?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싸도 너무 쌉니다. 아무리 기업의 이익의 전망치라든가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빠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금융위기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 정도 빠졌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급에 있어서의 변화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만기일에 좀 수급에 대한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지 감해둔 구간에서의 일단 매도세를 받아줄 만한 매수 주체가 부재하다 보니 계속해서 답답하지만 내일 만기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진 과장께서는 저는 이렇게 급락하다가 또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낙폭 키울까 봐가 무섭거든요. 이화진 과장도 한 줄 평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국에는 하락 시장에서는 결국에 펀더멘탈에 대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가장 탄력이 제일 좋아질 것을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반대면의 우려 굉장히 큽니다.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만큼 대부분의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8만 원, 그 7만 원대부터 반대면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었고, 물론 이제 신용 비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긴 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 섹터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 2분기 때 대다수의 산업 섹터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우상향 흐름이 나왔었고, 만약에 이게 4분기 때 돌아설 수 있는 대한 섹터에 대한 접근은 과연 어느 섹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화장품, 조선, 일단 바이오, 결국 내년부터 성장 모멘텀이 살 수 있는 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펀더멘탈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PER 지금 한 10배도 안 되는 지금 8배 정도 수준입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 나라 같은 경우가 15배, 24배까지 이제 PER이 높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PER이 낮다고 해서 좋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성장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있느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뭐 장기 금리가 상승이 되고 뭐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흐름,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에 따라서 향후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도 조만간 하나 둘씩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의 말씀을 쭉 정리해보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까지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맞지만 옵션 만기일에 수급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의 조정을 이용한 매매와 그리고 펀더멘털이 유효한 화장품, 바이오, 조선과 같은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런 흐름을 좀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오후장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도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은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고금리와 강달러 영향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나흘째, 코스닥은 사흘째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장 중반 들어서도 낙폭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8월 블랙 먼데이 당시 수준으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총상의 현황부터 체크해보면 상회 대형주들 모두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장 후반 가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뒤바뀐 경우가 많지만 현재 11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기간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면서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5만 1,000원 선까지 내려섰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동차주 현대차, 기아 할 것 없이 일제히 약세불을 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주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펩트론 등의 낙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에코프로그룹주 엔캠을 포함해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어떤 곳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장기 테마 내에서는 이 로봇과 엔터 순으로 강합니다. 전날 LG전자가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추가로 투자해 절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좋지 못한 시장 속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로봇 테마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또 휴림 로봇의 경우는 EQ셀의 최대 주주 등극 이슈도 겹치고 있는데요. 현재 로봇주 전반으로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 속 엔터주들도 수급이 모이고 있는데요.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미국 빌보드 핫100 15위에 오른 소식과 함께 베이비몬스터의 신곡 흥행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엔터주 전반에 온기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YG 플러스를 비롯해서 엔터주 전반이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시장 속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요. 한시 기준 코스피는 약 800여 개 종목이 하락하고 코스닥에서는 1,400여 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와 업종 상위 테마에서도 그나마 트럼프 수혜주, 가상화폐, 스페이스X 관련한 창투사라든지 해운 업종 정도가 상승폭을 겨내고 있습니다. 한시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정태근 이사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러다 5만 원 선 깨지는 것 아닌가. 그나마 SK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에 일단 부침이 크다 보니 지수도 끝도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삼성전자 5만 원 깨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4만 전자 가능성은 저 개인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를 한번 보고 이제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공매도가 금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하방으로 베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그램 매도 유도를 하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런 영향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락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앞으로 어떻게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수급이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가능성도 일단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만전자에 대한 어떤 판단은 일단은 다음 주로 좀 연기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스가 또 당연히 우위를 볼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 최근에 디램 동향을 살펴보니까 개인적으로 2026년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해 HBM뿐만 아니라 디램 같은 경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삼성전자 했던 것들은 1등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1등 프리미엄을 완전 뺏겨버린 상황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디램은 이제 하이스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이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하이스가 좀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기를 또 기점으로 해서 정말 삼성전자가 기어이 4자를 보고 올 것인지 그에 대한 판단은 만기일 이후로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진정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선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도 버티다 결국에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쪽까지 흔들림이 크다 보니 코스닥 지수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염정 차장님, 이 국채 금리가 일부 완화됐을 때는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서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IR도 전일에 있었는데요. 일단 바이오주의 흔들림이 기회일지 아니면 금리 상승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일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미국 채권 시장 특히나 10년물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4.43%까지 금리가 좀 급등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 빠지는과 동시에 오늘 뭐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섹터가 시장 대비해서 워낙에 좀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그렇게 깊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고요. 조정의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종목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료에서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은 기존의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 임상 발표에 대한 부분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내년 1월에 FDA 승인에 FDA 신청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빠르면 12월에도 이제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좀 타이트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피덴트 SC에 대한 파이프라인 추가라든지 지속적으로 이제 물질 이전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건으로 인해서 알테오젠에 대한 펀더멘탈은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조정에 맞게 지금 일정 부분에 대한 뭐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에 좀 사실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 구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주 중심으로의 바이오주 내에서의 선별은 필요하고 사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조정을 이용한 핵심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동안 강했던 섹터를 끌어줬던 대장주 중심으로의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뭐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부 되돌림, 차익 실현과 함께 오늘 뭐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전력주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재건, 뭐 조선 등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이제 급등한 이후에 좀 진정하는 부분에서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정재훈 이사님, 여기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쪽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처음에 좀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섹터가 뭐 전력, 방산, 조선이었는데요. 기회 볼 수 있습니까?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좀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력 쪽 같은 경우는 이 배전 쪽에 있어서 송배전 쪽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가 좀 절실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력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선 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방산 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포함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주국방에 대한 부분들도 맞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쪽도 조정이 좀 과하게 나오면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내년도 이후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스타링크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위성 발사도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일명 머스크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성 쪽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5대 빠지는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의 조정을 제일 눈여겨보셨을까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뭐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을 봐도 방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뭐 하나 계열사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세트레가이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그 우주항공 쪽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의 조정을 이용한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전력뿐만이 아니라 한화오션도 오늘 7% 넘는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트럼프 트레이드 관심으로의 또 입장도 시각 전해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 그 와중에 또 G2 파워가 오늘 장중에 셌는데 여기는 뭐 원전 예산을 통과 이슈도 있습니다만 전력 설비 관련해서도 같이 엮였던 종목이잖아요. 오늘의 상승을 일단 뭐 개별적인 힘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아마 다른 이제 오늘 물론 원전 관련 예산 2,100억 정도 이제 야 합의가 됐고 물론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뭐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고는 있지만은 다른 회사 대비해서 G2 파워는 대부분이 이제 공공기관 매출이 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서 가장 근접한 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좀 상황이고 올해 한 뭐 매출 기준이 한 600억 정도에서 흑자 전환까지 영업이익이 좀 연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도 비트코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규제의 완화, 결국에는 이 코인도 결국 전력에 대한 수급을 위해서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향후에 좀 기대감이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MR 관련해서 뭐 엑스에너지나 아니면 뉴스케이 파워 등이 주도를 이루겠지만은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도 물론 내년에 이제 만약 1조 자금 조달이 만약에 어느 정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적 분할이 결국에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그 1조 자금으로 결국엔 SMR 원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애초에 21년, 22년부터 뉴스케이 파워와 엑스에너지와의 관련 수주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G2 파워도 이와 관련된 배전반 관련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자체가 향후에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단장의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바로 부각되기는 힘들겠지만은 만약에 내년 3월 이제 그 두산 관련해서 이제 체코의 두코반이 이제 최종 계약이 만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원전 수요가 나온다라고 하겠을 때 전반적인 원전 섹터에 대한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 때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를 바라봤을 때 빠지는 종목 중심으로의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원전도 사실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도 관심 받고 있는 섹터이니만큼 SMR의 중장기적인 흐름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 그나마 SM 그리고 디어유, YG 플러스 그리고 엔터뿐만 아니라 컨텐츠까지 일부 양봉으로 선방하는 흐름이 유독 또 눈에 띕니다. 정태근 이사님, 이제 악재보다는 확실히 호재에 조금 더 반영을 하는 것인지 또 다시 한번 로제 아파트의 빌보드 핫백 이슈까지 또 더해지는 모습인데 그냥 안 좋은 장에 또 이슈로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엔터주와 컨텐츠는 볼만한 걸까요? 일단은 이슈 측면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순환매적인 관점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큰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외 뭐 로봇이라든지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창투사, 뭐 음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음반사, 그 엔터사를 봤을 때
과연 나아질 건가? 그리고 플러스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원인이 이제 회복이 될 건가?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에 악재가 있었던 그 주가 하락의 원인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 앨범 판매량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BTS라든지 그리고 대형 엔터사들이 어떤 그 대형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런 기대감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대형 아티스트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앨범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분기까지는 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 4분기 때 3,400만 장 정도 이렇게 팔렸는데 결국 올해 1분기 때 앨범 판매량이 역성장 기조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형 아티스트들이 복귀한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아티스트들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엔터사들의 가장 큰 하락 원인이 됐었던 앨범 판매량이 과연 돌아서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뭐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게 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흔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10%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어떤 확인을 하고 저는 엔터사를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엔터사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 상승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조금 늦게 올라타더라도 저는 충분히 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후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트럼프주들이 쉴 때 오늘 일부 다른 쪽에서 순환 매단으로 오늘의 이슈에 따른 엔터주들의 선방으로 체크해 주신 만큼 조금 더 연속성과 시세에 대한 흐름은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보수적인 관점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그래도 어떤 종목들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수급 특징주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시각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 넘게 하락하며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시 10분 기준 코스피 순매수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편 오늘 삼성전자에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인지 장 마감 때까지 매수세가 지켜질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방산과 원전, 조선과 전력 인프라 등 트럼프 수혜 섹터 안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일진전기 그리고 HD현대 마린솔루션은 외국인이 2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어제 네이버 대량 순매수가 들어온 데 이어서 오늘도 3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6거래일간 순매수하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 흐름이 안 좋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주가 흐름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최근 펩트론이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에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매수, 오늘은 외국인이 9,000주가량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6일 만에 반락하면서 4%가량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원전주들의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양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에 BHI 외국인 순매수 상에 올랐고요. 또 오늘 화장품주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아모레퍼시픽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실리콘트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리콘트는 7%까지 상승하다가 현재는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IB투자 등 스페이스X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17만 주가량 대량 매수하면서 주가도 24% 끌어올리고 있고요. 오늘 YG플러스와 SM, 하이브 등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중에 가수의 팬 소통 플랫폼 사업을 하는 디어유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8%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수급 특징주 안에서 유한량을 좀 살펴볼까요? 정재훈 이사님, 일부 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의 흐름, 특히나 외국인이 유한량을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의미 있게 볼 수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실적까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좀 활용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에 대한 측면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핵심 바이오주 중심으로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나 코스피에서는 유한양행 일부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심 제약 바이오주는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염정 차장님과 동일한 의견을 또 주셨고요. 코스닥 수급 특징주 안에서는 일부 화장품주, 실리콘투를 비롯해서 또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정말 여기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일부 들어가는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데이터도 조금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특히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컨센보다는 물론 워낙 1, 2분기 때 잘 나왔었죠. 뭐 실리콘투도 1분기 때 컨센보다 2배 이상 실적이 나왔고 2분기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았었고, 물론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보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컨센 자체가 500억 적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300억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좀 반등 흐름이 나왔었지만은, 아무리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에서에 대한 경쟁력이 옛날만큼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물론 오늘 실리콘투가 그나마 또 화장품단에서는 조금 반등의 모습이 더 크게 나온다는 거는 특히 유럽과 북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쪽과 관련해서 특히 실리콘투가 잘 되면 사실 뭐 우리나라 다수의 브랜드, 뭐 구다이 글로벌 같은 뭐 티리티르, 조선미녀와 같은 회사들도 당연히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와 4분기 때는 이미 모든 재고들을 대부분이 이미 4분기 때 다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4분기 매출은 더 크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좀 하락들이 제가 35,000원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종목들,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은 충분히 탄력성이 있는 좀 섹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종목별 차별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는 그 안에 포함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펀더멘털을 받쳐주는 화장품주들 또 이렇게 빠질 때 이런 저가 매수도 유효하다라는 그래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거는 아닌 상황이잖아요. 같은 이슈를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잡는데, 마지막으로 정태근 이사님, 시장 네. 전략 세우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요 포인트로 또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볼까요? 일단은 다시 옵션 만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충분히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옵션 만기라는 그 이벤트를 앞두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은 뭐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요인했던 그 삼성전자 매도로 인했던 시장 하락이 나왔었고, 만기일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하락 진정서 나왔던 과거의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 오늘이 뭐 하락 출발점이라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미 3일, 4일 현재 시장의 매도가 그리고 하락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아니고 반등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등보다는 어떤 추가 하락 제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당히 좀 소외가 돼 있다는 그런 위축값 때문에 제가 볼 땐 투자 심리도가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시장의 수급이 좀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런 투심도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트램프 수혜주입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 시장의 어떤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테마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전에 바이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대선 이후에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일단 선택과 집중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을 겁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갈럼은 다시 갑니다. 그리고 갈럼이 또 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트럼프 수혜주 중심으로 리스트업을 하시고 조정시 매수 관점, 그나마 시장에서 대안이 될 만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점 대비 코스피 코스닥 조금은 고개를 돌면서 낙폭을 축소하려는 노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옵션 만기일이 조금은 하방을 제한할 수 있는 좀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그 무엇보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으로 여전히 시장 대안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